안녕하세요.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. 오늘은 만둣국을 할 건데요. 옛날에 배울 때부터 삼색을 주로 했거든요. 그렇게 해놓으시면 굉장히 손님 와도 접대용으로도 괜찮고요.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만두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만두를 한번 빚어 놓으면 만두국도 되고 찜도 되고 하는데, 오늘은 저는 주로 만두국을 끓일 수 있고 또 국에도 넣을 수 있는 만두를 빚을, 요건 겨울에 해 먹으면 좋아요. 그리고 용량을 좀 많이 해갖고 한 100개 넘게 빚어 갖고 딱 이쁘게 냉동시켜 놔도 겨울 내내 한 2달 동안 먹을 수 있는, 저장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오늘 한번 배워보세요. 고기를 좀 많이 사용하세요. 고기도 맛있는 부위가 있는데, 만두 할 때는 삼겹살 부위 밑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름도 많지 않고 살 덩어리가 있는 쪽이 있어요. 그걸 정육점에서 갈지 않고요, 집에서 이렇게 다 다져요. 이렇게 어제 미리 다져놨거든요. 이걸 칼집을 내갖고 다 다져요. 이래 놓으면은 씹히는 맛도 좋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. 만두 속 만드는 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만두 속에는, 제가 오늘 들어가는 만두 속에는 고기, 양파를 미리 이렇게 얇게 썰어 갖고 소금에 지금 재워 놨어요. 왜냐면 이 양파를 있는 그대로 넣으면 물이 나와 갖고 만두가 물기가 많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살짝 절이셔야 돼요. 한 시간 내지 30분 정도 절여 놔야 돼요. 절이면은 요걸 마른 행주에다가 짜시면은, 헝겊에다 짜지면은 이렇게 물기가 싹 좀 빠지거든요. 그러고 난 버무릴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색다르게 들어가는 게, 보통 호박을 넣는 분들이 있고 안 넣는 분인데, 요거는 좀 다른 호박에 비해서 물량이 적습니다. 요거를 껍질만 도려 갖고 껍질만 이렇게 잘게 썰어 주세요. 이것도 소금에 절여 주셔야 돼요. 30분에서 1시간 정도. 전날 절여도 괜찮아요. 물이 더 잘 빠져요. 요거는 그렇게 미리 전날 준비해 주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소금에 채워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그 다음날 짜기가 더 좋습니다. 양파는 꼭 넣어야 되는 만두야지만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, 얘를 넣으면은 향긋한 향이 납니다. 색달라요. 넣어 보시면 알 거예요. 요 가운데 요 부분은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면 되니까 그렇게 버리지 말고 사용하세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거는 숙주인데요. 살짝 제가 데쳐 놨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소쿠리에 받쳐 놓고 얘도 잘게 썰어 갖고 이따가 마른 수건에다 짜 주셔야 되거든요. 이것도 그렇고. 그리고 또 하나 만두 속에 들어가는 게 김치인데, 올해 김장한 김치라야 돼요. 그래야지 만두가 군동내가 안 나고 상큼한데, 약간 익은 김치가 더 맛있어요. 너무 생김치보다는. 그리고 또 하나 딱 들어가는 게 하나 남은 게 있어요. 두부예요. 요 두부를 물기가 없게 짜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. 제가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살짝 볶을 거예요. 밑간을 해가 볶아야 돼요. 그러면 이거 고기가 좀 식어야 다른 야채가 버무려야 되니까 고기부터 먼저 볶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맛술로 해도 되고요, 정종을 해도 되고, 소주 넣어도 괜찮아요. 집에 뭐 인삼주 같은 건 담아 놓은 거 넣어도 맛이 괜찮아요. 한 2수저만. 넣은 거와 안 넣은 거는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요. 그렇게 해주시고, 여기다가 맛간장 있잖아요. 어머니들 다 만들어 놓고 쓰시잖아요. 맛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, 만두니까 2수저 정도만 밑간을 대는 거예요. 마늘은 좀 많이 들어간다 할 양이에요. 요게 고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넣어요. 왜냐면 마늘은 볶으면은 구수한 향기를 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를 넣고 만두 속에 할 때는 마늘을 좀 강하게 넣습니다. 다진 마늘을 이렇게 수저로 따지면 요 정도 양이면 한 3수저 정도가 들어가요. 그리고 무치세요. 손으로 골고루 양념이 배일 정도로 무치셔야 돼요. 이걸 잘 무쳐야 이따가 볶을 때 덩어리가 안 져요. 이걸 잘 안 무치면 덩어리 질 확률이 있거든요. 그리고 칼로 이렇게 막 다지면 더 찰져요, 고기가. 그냥 기계로 가른 거하고는 맛이 천지 차이요. 약간 씹히는 맛도 있고 찰지고, 사람 손으로 하면은 더 맛있어요. 수제로 하면은. 이렇게 버무리시면은, 여기다가 프라이팬을 기름이 두르지 마시고 그냥 깨끗한 프라이팬에다 불을 당기세요. 이렇게 당겨 놓으시면 여기다가 고기를 넣으세요. 이 자체에서 돼지고기에서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기름 안 넣어도 충분히 볶아져요.
처음에는 불을 좀 약하게 좀 중간 불로 하시고, 아직은 안 뜨거워요. 뜨거울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고, 요 정도 되면은 불을 더 당기시고, 그때는 기지개로 타지 않게, 탈 것 같으면 불을 약간 줄이시고. 이렇게 하면요, 물기도 마르고 돼지고기를 좀 익혀갖고 넣는 게 훨씬 좋아요. 만두에는. 덩어리가 좀 져도 괜찮아. 이따가 다른 야채 넣고 손으로 버무리면 다 펴 수 있거든요. 다 익었어요. 이렇게 식혀주세요. 또 하나 미리 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요 두부가 있는데, 두부를 깨끗이 씻으셔갖고 작게 이렇게 좀 썰으세요. 이거 생두부를 넣는 게 아니에요. 한번 끓여갖고 짜야만이 이게 잘 짜져요. 뜨거울 때. 그런 물기가 없이. 요 정도로 이렇게 하셔갖고, 여기다가 물을 좀 넣고 끓여야 되는, 무슨 물인가 하면은 제가 미리 해놨는데, 무 한 개를 이렇게 1cm간 썰어 놓으세요. 이 무물을 어디다 쓰는가 하면은, 하얀 만두 피 낼 때 이걸로 반죽할 거예요. 그러면 만두가 훨씬 피가 맛있어요. 맹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. 그때도 쓸 거고, 요 두부 살짝 끓이는 데다가 물을 이렇게 3국자 정도만 무 삶은 물을 넣으세요. 그리고 여기다 놓고 끓이세요.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, 지금부터 뭐를 하는가 하면은 숙주나물을 썰어갖고 마른 행주에다 짜야 돼요. 너무 다지지 말고, 너무 다져보면 씹히는 맛이 안 나니까 이렇게 적당히 길이가 좀 1cm 정도 되도록 이렇게 썰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김밥 말듯이 이렇게 만드시면 잘 짜져요.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, 이렇게 모아주세요. 이렇게 두부가 잘 끓었어요. 이렇게 이 정도로 끓으면, 너무 많이 끓을 필요 없고 두부가 따끈따끈할 정도만 끓이시면 돼요. 거저가 아직 덜 젖었거든요.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사용하시면 돼요. 이럴 때는 뜨거울 때 짜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고무장갑을 끼시고, 이걸 맨손으로 짜면 손 다 뒤어요. 요거를 이렇게 건지세요. 뜨거울 때 여기들 이렇게 말으세요. 김밥 말도 똑같아요. 자, 물이 나오죠. 두부물이 꽤 많이 나와요. 여기 고기 있거든요. 여기다가 이렇게, 이거 바짝 말른 저기보다 숙주나물 한번 짜주시고 짜면은 수건에 달라붙지 않고 좋아요. 그러면 요거를 뜨거울 때 요 두부가 덩어리가 있잖아요. 이렇게 저물러 주세요. 고기하고 같이 어울리게. 요거는 두부하고는 고기는 뜨거운 거니까 요래 갖고 식히시면 돼요. 뜨거울 때 이렇게 버무려 주셔야 두부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져요. 몽우리가 안 생겨요. 두부가 너무 크게 남아있으면 이따 만두 빚어 놓으면 속에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. 이렇게 요럴 때 고기가 덩어리 좀 졌으면 몽우리도 이렇게 좀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. 엉성하게 이렇게.
그러면 잘 식겠죠? 여기다가 이제 양파를 짤 거예요. 양파를 여기다 마른 거즈에다가 탁 넣으시고 이렇게 짜세요. 거즈 하나가 다 젖을 정도로 물이 나와요. 됐죠? 이렇게 마른 줄또 호박을 돌도 말으세요. 이렇게 거즈가 덜 젖었기 때문에 김치 짤 때 한 번 더 써먹어도 되겠어요. 3가지가 들어갔어요. 거기다가 김치를 이쪽 길이로 이렇게 좀 잘게, 길이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요걸 좀 잘게, 요렇게 길이를 좀 좁게 해주시면 썰기가 나중에 좋아요. 김치가 맛있으면 만두 속이 다 맛있어져요. 고기하고 김치하고 맛을 제일 많이 좌우해요. 두부는 별로 맛을 좌우 안 하는데 요 양이 많으면 잘 안 썰어지니까 김밥 말듯이 말았어요. 이렇게 털어 놓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이거 다 쓰시거나 빨아갖고 물에 삶아갖고 줄에 널어, 햇빛에 쨍쨍 나는데 널어 놓으시면 돼요. 요렇게 짤 거는 이제 다 짰어요. 김치, 양파, 호박, 숙주. 요 4가지는 꼭 짜야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짰어요. 여기 파 흰대국을 조금 넣어야 되거든요. 여기 요만큼 정도만 양만 넣은 거하고 향미가 또 다르니까. 그리고 만두 속이 좀 매운 걸 원하시면 청양고추를 좀 썰어 넣으시면 좋아요.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. 지금 여기다가 이제 청양고추 몇 개 더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매운 만두가 되고 안 되고 그러거든요. 그건 유념하시면 되고, 저는 너무 닝닝한 것보다 돼지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4개 정도만 넣을게요. 겨울 청양고추는 좀 덜 매워요, 여름보다는. 요거는 이렇게 굵게 좀 다져주세요. 고기하고 두부하고 청양고추하고 파 약간 하고요. 흰 대궁 쪽만 넣어줘. 파란 대궁은 넣지 마세요. 그럼 만두가 맛이 없어져요.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세요. 좀. 고기하고 두부만 넣은 상태에서 고기를 이렇게 좀 주물러 주시면 고기가 덩어리 있던 것도 풀어지기도 하고, 야채를 다 넣고 난 버무려 주시면은 야채가 이렇게 골병이 들잖아요. 그러면 만두 속이 맛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힘줘 갖고 주물린 거는 두부하고 고기만 넣고 파하고 청양고추 조금 넣고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. 한 30초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 만두 속이 굉장히 찰져요. 이렇게 하시고 요 다음에 이제 야채를 아까 짠 거를 다 넣으시면 돼요. 양파하고 숙주는 계속 물이 나오거든요. 만두 속이 질어지니까 숙주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, 그리고 여기 이제 간을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고기에도 밑간을 약간 했고, 양파 절일 때도 소금 간을 했잖아요. 호박도 소금 간을 했고, 간을 안 한 거는 숙주하고 그 시친 김치를 그냥 밥 싸서 쌈으로 먹어도 될 정도로 간이 돼 있거든요. 버물려 보세요. 이렇게 고기하고 잘 섞이게끔.
맛있는 냄새가 올라와요. 김치 향 냄새도 올라오고 고기 볶은 그 냄새 향미도 나고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버무려졌으면 조금 아까 돼지고기가 익은 거였으니까 맛을 봐도 돼요. 간이 어떤가? 모든 음식은 간이 적당히 좀 있어야 되거든요. 제 입에는 조금 싱거워요. 두부가 간이 안 됐고 숙주가 간이 안 됐기 때문에. 그러면은 여기다 저는 소금간을 요만큼만 할래요. 만두속은 다 됐어요. 이제 만두속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음식을 좀 양을 많이 하고 하는 거는 하루 일과를 다 보내요. 이렇게 준비를 다 됐고요.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만두 피를 반죽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제가 당근을 갈아놨어요. 요게 2개예요. 여기다가 부으시고 물 1개도 안 섞었어요. 여기다가 요 무 끓인 물이죠. 이게 다시마콩 울린 물에다가 무를 1개를 넣고 제가 한 20분 정도 끓였거든요. 은은하게 끓이면 무물이 이렇게 나와요. 여기다가 한 국자만 넣으세요. 반죽이 좀 양이 많으면은 만두 빚고 남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 그걸로 수제비 해 먹어도 얇게 떠서 해 먹어도 되니까 남을까봐 걱정은 하지 마세요. 수제비 끓여도 맛있어요. 그러니까 뭐 피가 남을까봐 걱정된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렇게 응용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밀가루를 사시는데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여기 표에 수제비하고 칼국수하고 만두 부침용 등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.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칼국수하고 국수하고 만두하고 부침용이라고 돼 있는 거를 쓰세요. 요게 만두를 빚으면은 만두 피에 더 어울려요. 그리고 여기 피 만들 때도 간을 조금만 좀 해주세요. 안 한 것보다 좀 낫게 이렇게. 한 거와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에요. 약간의 간을 좀 해주세요. 그리고 적당히 넣고 반죽을 해보세요. 원래 이런 거는 만두 빚는다 하면 전날에 해놓는 게 좋아요. 그러면 밀가루가 굉장히 찰져지고 좋거든요. 너무 질게 하면 만두피 빚고 나면은 달라붙으니까 저는 속 만드는 것보다 피 만드는 게 더 어려웠어요. 처음 배울 때. 당근색을 더 빨갛게 내야 되겠다 싶으면 무 삶은 물을 안 넣어도 돼요. 당근 자체만 해도 되는데 저는 무물이 좀 들어간 게 더 낫더라고요. 소금 간을 꼭 좀 해주십시오. 대게도 해보고 물게도 해보고 자꾸 빚어보면은 요 정도 온도 정도면 만두 빚기 참 좋겠구나 하는 게 본인들이 자꾸 하다 보면 경험으로 쌓아져서 느낌은 와요. 다 됐습니다. 그러면 다 되면 이대로 놔도 마르거든요. 여기다가 넣어 놓으시면 숙성이 돼요. 이제 당근피 하나 했고 무물로 하얀 만두 있잖아요. 요 무 삶은 물 있죠. 여기에 무 쪼가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릇망에다 걸러야 돼요. 이게 덩어리가 들어가면 만두피 이게 만두를 싸면 잘 끊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요걸 한번 걸러주세요. 이렇게 그러면 망사에 걸리잖아요.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약간의 소금을 이렇게 넣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만두를 한 100개 정도 용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으면 수제비 끓여 먹으면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. 만둣국을 끓여 놓으면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정성 들어간 게 느껴지기도 해요. 조금 지른 것 같네요. 이렇게 느껴요. 지르면 온 손이 이렇게 달라붙어요. 그러면 밀가루를 좀 더.
이런 요리도 한 번씩 해서 식구끼리 같이 빚어보는 것도 괜찮아요. 자, 요 정도로 되면요. 요 정도. 해주시고. 여기 보면은 시금치가 한 줌만 양만 있으면 돼요. 녹즙을 빼야 돼요. 녹즙기가 있으면 저는 녹즙기가 저희 집에 사용을 안 하니까 요거를 믹서기에다가 이 통째로 이파리 채로 집어넣으면 잘 안 갈립니다. 요거를 썰어 주세요. 이렇게 좀 잘게 한 1cm 간격으로 대충 너무 곱게 할 필요도 없고요. 이파리 긴 채 통째로 하면 물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물을 좀 진하게 뽑기 위해서 그렇거든요. 부추로도 해봤어요, 제가. 그런데 시금치가 맛이 더 좋았어요. 여기다가 요 물 있죠? 묽은 물. 양이 좀 모자라요. 여기 육수 빼놓은 게 있거든요. 한 고쪽을 보충할 거예요. 정 없으면 그거라도 보충해야 돼요. 맹물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맛있어요. 맞는 육수 끓여놓은 게 옆에 있어갖고 제가 넣거든요. 이 정도 양만 넣으시고 넣고 가르세요. 세게 좀 갈아야 돼요. 너무 덩어리게 갈면은 푸른 물이 덜 나옵니다. 그것도 생각해 두시고요. 거저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. 마른 상태에서 그냥 하면 이 물을 다 거저에다가 소모가 되면 붙어버려요. 그러면 물이 아깝거든요. 그 거저 마른 거를 갖다가요. 물에다 한번 담궈서 씻어서 꽉 짭니다. 젖은 상태로 해요. 그것도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짜세요. 단 거는 잘 빠지는데 얘는 잘 안 빠져요. 이렇게 짜세요. 이 덩어리 채로 하면 안 됩니다. 부침개는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러면 여기도 소금을 약간만 차수저로 반개 정도 넣으세요. 넣으시고 저어주세요. 그리고 밀가루를 넣고 반죽하시면 돼요. 여러분들 색깔 보세요. 얼마나 이뻐요. 당근보다 더 이쁘죠? 진하게 할수록 더 맛있다는 거. 시금치 양을 좀 더 널구셔도 돼요. 너무 연하면 폼도 안 나고. 맹물로 한 것도 아니고 시금치 갈은 물에다가 무 삶은 물이 들어갔으니 훨씬 피가 맛이 좋겠죠. 소문난 맛집에 가면은 만두가 내가 빚은 것보다 더 맛있어 그러면 다 요런 숨은 비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우리 수제비 빚을 때도 이렇게 시금치로 해갖고 아이들 시금치 잘 안 먹잖아요. 당근은 끓이면 색깔이 좀 죽어요. 그런데 시금치는 색깔이 잘 안 죽거든요. 해놓으면 이쁘기도 하고 맛도 좋아요. 자, 다 됐습니다. 색깔 정말 곱죠? 색깔 이쁘죠? 여기다 넣어놓으면 잘 익히겠죠? 제가 이제 오늘 하루는 한 몇 시간 동안 만두를 빚을 거거든요. 여기까지만 하면 요리는 50%는 한 거예요. 이제 만두 이 속하고 속 장만 됐고요. 이렇게 얼마나 고급스럽잖아요. 색깔도 이쁘고. 그리고 만두 피도 잘 장만했고요. 이제 만두 빚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양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양을 좀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. 한 반나절 정도. 한 100개 정도를 빚어야지 우리 식구들이 두고두고 한 며칠간 먹을 수 있거든요. 만두를 그렇게 잘 빚는 사람은 아니에요. 빚는 거는 양념은 잘하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요 방법을 배워왔는데 요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은요 어떤 게 좋은가 하면은 만두국 끓였을 때
모양이 참 예뻐요. 뭐 끼다랗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자연스럽고 떡만둣국을 끓여도 요 모양이 더 낫고요. 이제 크기는 좀 더 크게 하면 이북만두처럼 크게도 되거든요. 제가 만두 빚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그러니까 반죽해 놓은 거 있잖아요. 그 방법을 이렇게 꺼내시면 요만한 크기로 이렇게 새알 크기 정도 하면 딱 맞. 새알 빚을 때 좀 큰 새알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부피를 잡으세요. 반죽을 해놓은 지 서너 시간 지났기 때문에 땡글땡글했고 이렇게 밀가루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 한번 이렇게 하고는 이걸 밀으세요. 만두 전문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피를 아주 잘 미는 형은 아니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얇게 빚어 놓으면요, 집에 만두 크기를 할 수 있는 그릇 같은 게 있잖아요. 저희 집에도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내가 요 크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개를 갖다가 대충 여기 사이즈를 이렇게 접으세요. 옛날에 할머니는 이런 거 안 해도 잘 하시더라고요. 오랫동안 빚다 보니까.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데 반죽이 잘 되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쌓여 있어도 달라붙지가 않아요. 아까 그 방식대로 하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포개놔도 달라붙지 않아요. 이렇게 금방 밀어갖고 속을 넣고 하는 것보다는요, 미리 이렇게 반죽을 밀어 놓으면은 촉촉해져요. 좀 안 붙는다, 밀가루가 붙어서 안 붙는다 싶으면 요 종재기에 물을 조금만 떠다 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지세요. 아예 반만. 끝까지 뺑 둘러서 안 해도 돼요.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 수저 담뿍 넣으세요. 속 많은 만두가 더 맛있잖아요. 저는 속을 좀 많이 넣는 편이거든, 다른 집보다.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를 만두를 손으로 이렇게 접으세요. 반달 송편 빚듯이 이렇게 또꾸르게 이렇게 누르면 잘 붙어요. 반죽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붙으시면 여기 이렇게 붙으세요. 이렇게 여러 번 누르세요. 처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물을 한번 묻히시고 이렇게 빚으세요. 이렇게 접해버리세요.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. 약간 요거는 약간 더 두꺼워. 아까 거보다는 더 두껍거든요. 여기 가운데 태를 이렇게 속을 조금 처음에 빚는 분들은 속을 양을 좀 적게 넣으면은 만두가 모양이 더 예쁘게 나와요. 많이 넣으려 보다 보면은 배불뜨기도 되고 이렇게 여기 반달 모양을 만드세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달 모양.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으세요. 이렇게. 테두리 이렇게 묻히시고 요 반을 이렇게 접으세요.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. 여기 물 한번 찍으시고 이렇게 잘 빚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잘 못 빚는 분만 저 따라 하시면 돼요. 반죽 온도만 잘 맞춰놓고 아까 밀가루 선택만 잘하면요, 만두 안 찢어져요. 밀가루 선택 중요한 겁니다. 저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빚어요. 그래갖고 명절에 또 명절 전후로 계속 먹고 어른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러거든요. 속을 조금만 덜 넣으시면요, 예쁘기는 더 예뻐요. 매끄럽고 빵빵하지도 않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쁘잖아요. 이거는 제사 안 지내는 분들도 꼭 한 번씩은 해볼 만한 거예요.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, 제가 이제 여기 가서 만둣국 끓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근데 저희 유튜브 안에 보면 만능 육수라는 게 있어요. 그 육수를 참고로 해서 갖고 국물을 한번 잡아보세요. 이제 끓일 준비가 다 됐어요. 이렇게 육수를 보면은 만능 육수 끓여놓은 게 있어요. 유명한 데 가도 다 육수를 빼거든요. 나만의 육수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여기다가 맛간장을 조금만 간을 하셔야 돼요. 국물 자체에도 간이 좀 있어야 돼요. 국물에도 간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. 근데 저는 요 정도 양이면 이렇게 넣어요. 그러면 빛깔이 이렇게 오뎅 국물 같이 변해요. 요 간장만 넣으면은 그렇게 간이 세지가 않아요. 그러면 여기다가 고운 소금을 조금만 더 간을 하세요. 한 그릇을 끓이더라도 육수를 배로 잡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 내가 한 그릇 먹는 데서 육수를 조금 잡으면은 만두가 밑에 냄비에 달라붙는 수가 많이 있어요. 국물을 남기더라도 그렇게 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다가 한 그릇을 뽑을 때는 많이 할 거 없어요. 흰 녹색 한 그릇을 딱 뽑을 때는 세 개 하면 저는 집에서 해보면 적당해요. 요 밑에 부분이 냄비에 닿고 이거 뒤집어 버리면 넣으면 만두가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하고
여기에 이제 끓는 동안 제가 소스 하나를 가르쳐드려요. 저는 꼭 만두를 끓이면 이렇게 소스를 해요. 여기 맛간장을요. 이거 한번 해보세요. 맛있어요. 맛간장을 요 정도 소량을 넣으시고요. 여기다가 사과식초를 3대2 정도, 간장을 좀 더하고 사과식초를 좀, 그리고 여기다가 요 흰대궁이 있잖아. 파에 대해서 흰둥은 요 파란 부분은 초간장에 넣지 마시고 요 흰 부분만 이렇게 반 자르세요. 얇게. 좀 낭낙히. 흰 부분이 간장하고 식초물에 이렇게 번져요. 근데 요걸 만두에 찍어 먹어도 되고요. 만두국에도 좀 넣으시면요. 국물이 진짜 맛있어져요.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만두가 익으면은요. 만두가 표시가 나요. 국물 양이 많을 때는 만두가 동동동동 뜨거든요. 조금만 더 익힐게요. 우리 수제비 끓이는 거, 칼국수 끓이는 거 똑같아요. 위치가요. 수제비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게 그 안에 속에 들은 게 열이 가해지면 그 속에 게 이렇게 부풀어 나요. 빵빵하게. 뚜껑을 계속 덮어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두부 같은 게 이렇게 팽창이 돼갖고 만두피를 터지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을 한 3-4번 해야 됩니다. 만두 넣고 저는 한 6분 정도 지나면 다 익대. 근데 만두 양이 많으면은 시간이 더 길게 걸려요.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에는 안 보이지만 만두가 떠갖고 이렇게 둥실둥실 춤을 추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 파를 약간 썰어 넣어야 뜨기 직전 파란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쓰시는 게 좋아요. 떡국 썰듯이 이렇게 좀 얇게. 이렇게 파를 금방, 그리고 불을 딱 끄세요. 파는 익힐 필요가 없어요. 향이 살아있어야 맛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9개를 넣었거든요. 담아볼게요. 아주 이쁘게 나와요. 그림이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품격 있게 나와요. 자, 다 됐습니다. 내가 진짜 잘 만들었구나 할 수 있는 만둣국이 되는 겁니다. 여기다 간장 요거 하고 김치하고 곁들여 드시면 한 끼 아주, 친척들이 왔을 때도 이거 끓이면요 정성이 감복해요. 하얀 만둣국을 끓일 때는 제가 노란색과 흰색 계란 지단을 넣는데 요거 삼색을 하게 되면 안 하셔도 돼요. 이 만두 자체만 봐도 예쁘니까 요거만 갖고 하세요. 이대로 냉장고 두면 상하거든. 저희 집은 식구도 적어요. 그러면 요거를 제가 급냉을 요 판때기, 저희 집에 냉장고 크니까 요 판때기 치는데 가정집에서는 적으면 요만한 오봉 있죠. 한 3군데를 나누셔갖고 지금 냉장고들이 되게 다 크잖아요. 넣으세요. 하루 정도 지나면 깡깡 얼어요. 그때 쏟으셔갖고 비닐 봉투 색깔별로 보관하세요. 이 상태에서 그냥 급냉 냉장고에 계속 넣어놓으면 안 돼요. 이 밀가루가 다 이렇게 터져서 갈라져 냉장고 안에서도 마르거든요. 비닐봉다리에 넣으시면 됩니다. 만두를 꺼서 끓이실 때는, 다시 재탕 먹을 때는 얼은 상태로 끓이시면 시간을 한 12분 정도 끓이면 녹더라고요. 그렇게 돼요. 물 양을 좀 많이 잡아갖고 만두 둥둥 떠 있게 하면은 깨지지 않고 이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. 똑같이 돼요. 오늘은 만두를 한번 해봤습니다. 맛있는 만둣국을 만들어서 온 식구가 즐겁게 한번 보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